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미래다. 매일 시간을 정해 당신이 꿈꾸는 것들을 구상하고 그리면 창의력이 높아진다. 의식적으로 꾸준히 상상력을 펼치다 보면 돈과 직결되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다. 백만장자에게 돈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리어 수많은 아이디어 중 무엇을 골라 실행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잡다한 주제나 남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아이디어에 대해 더욱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먼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화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가능보다는 가능을, 할 수 없다보다는 할 수 있다를, 해야만 한다보다 할 것이다를 써라. 백만장자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은 힘이 세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지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어투를 많이 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백만장자는 확신을 갖고 말한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낸다. 주변에 가십거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자. 나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만스러운 일이 더욱 많이 생긴다고 믿는다. 지불해야 할 고지서와 빚이 많다고 투덜대면 빚이 더 늘어나는 시기다.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불평할수록 점점 더 당신은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점점 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그만두거나 환경을 개선할 의지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 그저 불만만 토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백만장자는 투덜대지 않는다. 내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부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깃들어 있다. 아닌 척 숨기려 해도 금방 드러나고 만다. 별일 아닌 일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진다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마음과 머리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불평은 그만두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감사한 아이디어들, 감사한 일들,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점차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불평하고 싶을 때면 삶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자문해 보길 바란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 자신은 한계에 직면한 순간,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전해준다. 이런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당신이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질문에는 답을 정하는 힘이 있다. 올해의 수입을 2배로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중 어느 쪽이 당신의 잠재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질문인 것 같은가? 두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사실 소소한 질문이든 큰 목표를 겨냥한 질문이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비슷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질문을 떠올려야 한다. 어떤 질문이든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기만 한다면 답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연수입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연봉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이 내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왜 내게는 매번 나쁜 일만 생기는 걸까? 배우자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왜 아이들은 내게 고마워하지 않는 거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할까?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최소 25%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돈을 모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자, 이제 이해가 되는가? 바로 이런 차이다. 잠재력을 키우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잠재력을 꺾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집중한 것이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자문하는 것도 잠재력을 저해하는 질문이다. 질문은 감정마저 조절한다.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따라서 잠재력을 높이는 질문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백망장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뛰어나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질문을 하며 감정 조절법을 터득한 덕분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적으로 더욱 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큰 차이를 불러온다. 백만장자는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질문을 하고 보통 사람은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질문을 한다.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떠올리는 질문에 대해 무지하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점이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이끄는 대로 상대방이 하는 생각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놀라곤 한다. 예전에는 잡다한 이야기나 낱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끔찍히 싫어했다. 하지만 질문의 힘에 대해 깨달은 후 더는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처럼 싫지 않았다. 이제는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더 큰 성공을 성취하도록 자신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다. 9번째 연금술에서 이야기한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해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잡다한 주제나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백만장자는 반응적이지 않고 창의적이다.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질문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의식을 통제한다. 잠재력을 자극하고 개발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불러오는 태도를 갖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이 있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단련한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달리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우칠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을 면밀히 살피고 의식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를 통제해야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잠재력을 키우는 9가지 질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9가지 질문이 있다. 이 질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 각각의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실하게 답을 작성해 보길 바란다. 어느덧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